오늘 하루 마음이 유난히 바쁘진 않았나요? 특별히 큰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숨이 짧아지고 괜히 마음이 앞서가던 날.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더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겁이 나서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이럴까?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덜 힘들게 사는 기준. 불안과 싸우지 않아도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으로 이 공간에 조용히 머물러 주세요. 불안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날, 아무 일도 없던 오후에 갑자기 마음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순간처럼 그때 우리는 대개 불안을 문제로 규정합니다. 왜 불안한지 원인을 찾고 이 감정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고치려 들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불안이 사라졌던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났고 없어졌다고 느낀 순간에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이상한 감정도 나약함의 증거도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니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제퍼스가 쓴 두려움과 함께 춤추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전제를 꺼내놓습니다. 두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해결책을 얻어서가 아니라 애써 없애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정상인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자기 검열부터 시작합니다. 괜히 걱정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의 바닥에는 늘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불안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는 건 아직 마음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대할 때 마음은 더 경직되고 삶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불안이 있어도 오늘 할 일을 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보고 생각을 바꿔보려 애쓰고
지금 이 정도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괜찮다고 말할수록 괜찮지 않은 이유가 늘어나고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쥐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 그런데 그렇게 버티던 마음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는 통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지금 느껴도 되는 감정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들고 마음보다 생각이 먼저 나섭니다. 하지만 감정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안은 논리로 잠재울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수록 더 크게 신호를 보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을 더 키웁니다. 조용히 있어 달라고 할수록 더 크게 말을 걸어오고 무시하려 할수록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애야 하는 감정으로 보면 삶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언제 또 불안해질지 몰라 마음을 다 펴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이미 있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싸움이 멈춥니다. 이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될 때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수전 제퍼스의 책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대상이 아닌 있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감정이라는 생각. 이 문장을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불안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려놓자 불안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모든 선택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불안이 결정권을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대신 불안을 느끼면서도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선택 하나로 삶의 긴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불안을 인정하는 태도는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덜 힘들어졌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불안을 대하는 기준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확신이 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런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늘 한 발 앞에서 먼저 도착해 있고 우리는 그 불안을 뒤에 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불안이 있었는데도 해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했던 하루,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미루지 않고 해낸 결정,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아갔던 순간들, 그때의 나는 용감했다기보다 그냥 그만두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없을 때 움직이겠다는 기준은 사실상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 불안은 완주를 방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출발선에 항상 함께 서 있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멈추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가능성보다 회피가 먼저 떠오릅니다. 반대로 불안이 있는데도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해보면 마음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이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전 제퍼스의 책에서도 이런 태도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데리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면 행동은 늘 뒤로 밀리지만 두려움을 안고 움직이면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한 선택은 종종 서툴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불안은 삶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신중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는 것. 불안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생각했고 조금 더 조심했고 그만큼 내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항상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문제는 불안이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을 때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것. 불안이 있어도 발걸음은 내가 옮기는 것.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져도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니까요. 불안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종종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받아들이라고 하면 좋아해야 할 것 같고 괜찮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친해진다는 건 불안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을 이해시키거나 조용히 시키거나 긍정으로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불안을 밀어내지 않겠다는 결정은 불안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을 끝내겠다는 선택입니다. 싸움이 멈추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를 찾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 때는 하루 종일 그 감정을 감시하게 되지만 불안을 그냥 두기 시작하면 감정은 스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하루의 중심에 앉아 모든 생각을 지휘했다면 지금은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따라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의 크기가 아니라 불안의 위치입니다. 불안이 앞에 서 있을 때 삶은 늘 멈칫거리지만 불안이 옆에 있을 때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인간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불안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불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설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불안을 통제하지 않아도, 불안을 설득하지 않아도, 불안이 있어도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불안과 친해진다는 건
불안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 크게 키우지도 않고 너무 세게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불안을 대하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더 현재로 돌아옵니다. 불안이 미래로 끌고 가던 마음이 지금의 발걸음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이 삶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삶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불안을 없애야 비로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은 늘 미래 쪽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혹시 모를 결과들. 그런데 삶은 늘 지금에서만 사라집니다. 불안은 미래에 머물고 삶은 현재에 머무를 때 그 사이 간격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불안이 머무는 자리를 조정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늘 앞자리에 앉아 삶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미룰지,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를 불안이 먼저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조금 내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불안은 옆에 두되 결정은 내가 하는 자리. 불안은 조언처럼 듣되 명령처럼 따르지 않는 자리.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이 있어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불안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고, 불안이 있어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쌓이면 삶은 점점 불안보다 현재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는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불안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불안이 데려가려는 시간에서 조용히 발을 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쉬어지고 있고 하루는 흘러가고 있고 삶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불안이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닙니다. 불안은 삶의 동반자일 수는 있어도 삶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삶은 훨씬 덜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이 있어도 삶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불안을 탓하지 않고 불안을 몰아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금의 삶에 맞는 자리에 두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살아낼 만합니다. 불안이 있다는 건 여전히 삶을 붙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을 조금 덜 날카롭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요즘 당신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자주 머무르고 있나요? 천천히 괜찮은 만큼만 댓글로 나눠주세요.